BBQ 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화물연대 파업 소식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이 철강 석유화학도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입니다. 네. 이 정부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로 이 시멘트 분야의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뒤로 이제 9일 만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경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네. 이 추가 명령에 대한 당위성부터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 조선 반도체 등 이 핵심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제 위기가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치구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랑 건설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 추가 발동에 나선 건데 지금 강대강 대치 2주째죠. 강재묵 기자. 예. 이 결국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선 우린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강대강 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화물차 기사 1명 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첫 법적 조치죠. 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 화물운송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 중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 적법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멘트였었고요. 네. 또 이어서 이 경북경찰청은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화물연대 사무실과 농성장에 대한 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 화물연대 포항 지역 본부인데요. 이 해당 본부 소속 조합원이 이 운송사 관계자에게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선 고발 조치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파업 시작 이후로 화물연대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기죠. 이 물밑 대화에 가장 힘을 써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 민지숙 기자. 네. 김문수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사실 김문수 위원장 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조금 갈등에서 떨어져 있는 유체 이탈식 발언으로 좀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명령 발동에 네.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오.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더 추가로 발동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바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요? 그러면 자, 나 복귀할 테니까 빨리 제도 안전운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그럼 대화 안 할 수가 없죠.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좀 강하죠. 그렇죠. 제가 봐도 강한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검찰총장 출신.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법이 되느냐. 네.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불법이냐. 네. 또 이게 또 한 번이 아니고 6월 달에 하고 지금 하고 반복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네, 김문수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것 같다라며 출신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구속했다 이런 사실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 누구를 저격한 건지 조금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앞서서 김문수 위원장이 대화는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약간 좀 태도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 입장도 정부랑 거의 비슷하죠. 먼저 불법적인 운송 거부를 중단해라. 네. 그리고 대화하자. 그리고 안전운임 품목을 확대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일단 얘기 나왔던 3년 연장하는 거는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니까 같은 취지고 다만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사자 이런저런 질문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꼭 검사여서 합법 불법 이걸 따지는 것도 맞죠.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역대 지도자들이
노조의 특히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 법을 초월한 조금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도 네. 파업이 끝나면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사 문제가 이렇게 고질적인 병이 되고 한국병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한 거죠. 이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칙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대로 노사법칙 세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노사에 있어서 어떤 법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 대결이 극한으로 가고 있죠. 지금 화물연대랑 정부의 대결 이 갈등 상황이 아니라 이 민주노총과 정부의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내 대응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에 이 파업 현황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은 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했던 기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하여 조사에 나섰는가 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을 부정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동계 주장에 바로 하루 뒤인 어제 이 정부 측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건데요. 네. 참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국제기구에서의 신경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지금 이게 뭐 양쪽이 지금 굉장히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긴 합니다. 뭐 그래서 또 국제기구까지 또 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 바깥까지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동네방네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화물연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네. 뭐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럼 왜 부끄러운 일을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동훈 위원님께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불법 파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불법이 됐잖아요. 네. 복귀를 안 하니까. 네. 그럼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합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고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으로 만들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갈등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불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각 주체들이 조금 네.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게 경산의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ILO에 얘기한 뭐 민주노총의 입장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뭐 이거를 민주노총도 그렇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나가서도 양쪽이 다 지금 국제기구에 나가서 이 국내의 어떤 파업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었다는 얘기를 좀 추가로 드립니다. 이 강재묵 기자. 이 화물연대는 어제 국회를 찾아서 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제 오전으로 이 총파업 관련 긴급 토론 또 이제 발언 대회를 국회 앞에서 연 건데요. 네. 이 열악한 노동 환경 현실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수송을 합니다. 졸리니까 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파리채를 들고 옆에서 때려요. 졸지 말라고. 사람이라는 게 졸으면 누구도 못 찾아요. 아마 윤석열이도 못 찾을 겁니다. 꾸벅꾸벅꾸벅. 노동자 삶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안전을 해치는 거니까 우리가 안전운전 하자는 거예요. 귀족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상으로 들으신 설명 외에도 이 3시간 자면 평균, 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제 격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증언하는 자리에 이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총파업이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죠. 이 네. 현장에서는 파업을 지속하라는 본부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한 지역본부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운송 재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 조합원들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네. 이를 반겼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여기에 파업에 불참한 동료들을 폭행한 사건도 알려지면서 이제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뭐 화물연대의 뭐 어떤 이탈 기류랄까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뭐 법 원칙에 따른 아까 뭐 노사 법치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기조가 영향을 미친 건지 저희 그 CG 준비돼 있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41.5%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9.1%포인트가 올랐어요. 이 지지율 상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른 조건이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야당에서 계속 좀 무리한 그 가짜 뉴스를 앞세운 주장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계속되었던 거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민노총 관련된 대응인데 네. 그동안에 많은 그 유권자들 특히 보수와 중도 보수층에서는 아니 대통령 뽑아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묵은 수사, 전 정권부터 내려오던 수사를 네. 그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수사들도 하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의 이 불법적인 그 파업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제법 원칙적으로 그리고 제법 일관되게 그 대응을 하니까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윤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야? 그것도 법치하고 공정상식 세우라고 이제 그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볼 수 이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같이 여론조사가 나온 게 정당 지지율도 있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에 뒤처졌었는데 이번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역전이 아니라 8.3%포인트가 오르고 반면 민주당은 또 7.2%포인트가 내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의 경쟁은 있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같이 가고 지금 특히 그 민노총 대응에 대해서는 여당이 같이 가고 또 여당 출신인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각되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뭐 김의겸, 그다음에 장경태, 뭐 고민정 이런 분들의 그쪽 입장에서는 맹활약이지만 우리 보통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비합리, 비상식,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 해석은 뭐 다를 수 있긴 합니다. 네.